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지원금 1억 2천만 원. 2026년도부터는 예전처럼 사계획서를 써도 이 부분을 모르시고 접수를 하게 되시면 똑같은 업종, 똑같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선정이 되고 누군가는 탈락을 하게 되는데 그런 한 끗 차이가 바로 정부 트렌드와 과제에 대한 연속성입니다. 특히 사업계획서 양식은 이게 겉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안 바뀐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작년 방식 그대로 무턱대고 접수를 하시는 순간 올해 무상지원금의 기회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2년만 보더라도 저희 팀이 총 100억 원 이상의 무상지원금 확보를 도와드리면서 이 알게 된 핵심 꿀팁 2가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도에 접수하시기 전에 꼭 한번 체크해야 될 핵심 기준 2가지, 이걸 모르고 준비를 하시면 왜 탈락을 하는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선정이 되는지 이것만 알고 준비를 하셔도 안 갚아도 되는 무상지원금 1억 2천만 원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뀐 포인트, 바로 정부 트렌드 반영하기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디어만 좋으면 된다, 기술력만 좋으면 붙는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하지만 2026년도부터는 이 기준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이제 심사 기준의 출발점이 이 사업이 정부에서 지금 선호하는 방향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선호하는 사업 키워드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AI, 데이터, 디지털 전환, 딥테크, 신산업, 기술 기반, 고도화. 이런 키워드들과 접점이 없는 사업 아이템은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꼭 AI 회사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카페를 하셔도 되고 서비스업을 하셔도 되고 제조업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제가 하는 이 질문에 답이 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업 아이템이 왜 지금 이 시기에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사업계획서에 반영시키지 못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넣으시는 겁니다. 저희는 AI 기반 영양 분석을 통해서 1인 가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산업 확장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단락의 표현 방식이나 구조에 정부에서 선호하는 그 키워드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첫 허들이 1차 서류평가예요. 근데 이 서류평가에서 심사위원분들이 한 개의 사업계획서를 보는 시간은 평균 10분 남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부터는 바로 이 첫 단락에서부터 선정 여부가 매우 갈리게 됩니다. 두 번째 박힌 포인트는 과제 연속성을 어필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예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만 하고 끝, 초기 창업 패키지만 하고 끝, 이렇게 해도 가능했었습니다. 지원금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2026년도부터는 달라지는 게, 이제는 예비, 초기, 도약 패키지까지 대표님의 사업이 매년 연속적으로 지원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가, 그런 사업인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심사위원은 지금 신청하신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예비 창업 패키지가 끝나고 초기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가 끝나고 나서 도약 패키지나 R&D 과제로 이어지는지, 중간에 혹시 끊길 사업이 아닌지, 이런 거를 굉장히 심도 있게 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사업계획서에 지금 지원하는 지원 사업 내용만 쓰면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적용을 하느냐,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과제를 통해 핵심 기술을 검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 및 후속 사업화 과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1년 차에는 기술과 시장성을 검증을 하고 2년 차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사업화를 고도화하며 3년 차에는 도약 패키지 또는 R&D 과제로 확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게 되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통해 계속 지원을 해줄 만한 가치를 느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준비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30대 예비 창업자이고 사업자는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고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보다 컨셉을 먼저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 사업은 1인 가구 증가와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확산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문장들이 첫 단락에 있냐 없냐로 선정 여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번 과제뿐만 아니라 이어서 다음 과제까지 같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시면은 1년 차에는 이번 과제로 무엇을 검증할지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차 초기 창업 패키지 또는 사업화, 그리고 3년 차에는 도약 또는 투자, R&D 확장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논리를 구성을 해서 사업계획서에 전부 다 녹여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확장 논리인데요. 당장의 사업만 쓰지 마시고 확장된 논리를 써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 과제를 통해서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지원 사업 및 민간 투자 연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시면 평가위원이 사업계획서를 계속 읽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 정부 지원 사업은 지금 말씀드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보다는 정부 트렌드에 맞춘 컨셉을 입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장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음 지원 사업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준비하시면 무상지원금 1억 2천만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작년 방식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 접수를 하게 되시면 이유도 모르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다면 말씀드린 두 가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사업은 왜 지금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업계획서에 녹여내신다면 평가위원회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된 사례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9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부 지원 사업으로 수백 건의 선정을 기업 대표님들과 함께 해왔었습니다. 작게는 예비 창업 패키지랑 초기 창업 패키지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최근 2년간만 놓고 보더라도 42개의 고객사와 정부 지원 선정을 함께 만들었고 한 업체당 평균 2억 3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수주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총 109억 원의 정부 지원금 확보를 도와드린 건데 실제로 이런 대표님들께서 연락을 주시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첫째, 한번 선정은 돼봤는데 그 다음 과제 방향을 몰라서 거기서 멈춰버린 경우. 둘째, 이미 선정은 됐지만 정작 본 사업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후속 과제를 놓치시는 경우. 그리고 셋째, 나는 자격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미리 포기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 회사만 빼고 다른 기업들만 계속 정부 지원금을 받는 이유, 단순히 운이 좋거나 기술이 월등히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누구와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차이이고요. 저희 자금의 정석은 다음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14년 차 정부 지원 사업 심사위원 출신 전문가와 각 산업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가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업계획서나 발표 자료에 대한 문장을 고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표님 사업의 기술 아이템을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구조를 함께 설계합니다. 둘째, 업계에서는 드물게 성공 책임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으면 보수도 없습니다. 셋째, 한 번 선정되는 걸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매년 다음 지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 로드맵을 함께 설계합니다. 그래서 예비, 초기, 그 다음 과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2026년 정부 지원 사업의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가지 바뀐 기준을 알고 준비를 하게 되시면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지원금 1억 2천만 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대로 작년 방식 그대로 가시면 여전히 이유도 모른 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놓치셨거나 방법을 몰라 포기하셨다면 올해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추가 문의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의 정석 장국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